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4월 29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날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칭송한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일입니다.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인 만주사변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위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일본군은 패배한 중국에 모욕을 주기 위해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일왕의 생일 행사까지 함께하기로 해 축제처럼 진행되었고 일본의 국가 연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5세의 조선 청년 윤봉길은 일본 국가 연주가 끝나는 시점에 물통으로 위장한 폭탄을 단상 위로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군 최고 사령관이 사망하는 등 군 전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봉길은 폭탄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려는 한국인의 꿈을 일깨운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활동은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데일리 미러와 같은 해외 언론의 일면에 소개될 만큼 국제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영국의 한 언론은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에 대한 기사에서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동안 경제적, 행정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하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는 등 국제사회에 그동안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전했던 한국 지배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는 데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상하이 의거를 두고 당시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과 4억 중국인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며 윤봉길 의사를 극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막대한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장제스 총통은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을 설득하여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특별 조항이 카이로 선언에 들어가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대한민국 독립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내무성이 작성한 문서에는 홍커우 공원 의거에 관해 윤봉길 의사가 남긴 당당한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계 지도의 한국은 일본과 같은 색으로 표기가 되어 전 세계인은 한국의 존재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을 세계인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새겨넣는 것은 장차 우리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믿는다.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는 단순히 일제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인의 머릿속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며 한국은 분명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의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데일리 미러와 같은 해외 언론에 소개되어 일본의 식민 지배가 마치 조선이 원해서 된 것인 양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고 세계의 일본의 식민 지배 부당성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 왜곡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 자민당의 역사 왜곡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14종을 확인한 결과 원래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다마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면서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더구나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이 강화됐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자라는 청소년들의 역사관,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서를 통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포스터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제작해 소셜미디어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을 군인으로, 학교를 군대로 만드는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보고 계신 포스터에 군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일본이 고등학교 교실에서조차 자신들이 했던 침략의 역사를 세탁한 잘못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면 역사를 잘못 배운 일본 청소년들이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군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이 포스터는 해외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려졌고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 하단에는 세계인에게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이 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글로벌 청원 주소도 함께 실었습니다. 지금 반크가 100년 전 우리 독립운동가의 꿈을 잇는 21세기 독립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고 침략의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크는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위를 시작으로 다시 윤봉길의 꿈 이어나가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의 첫 번째 활동으로 4월 29일 윤봉길 의거위를 맞아 독립운동가 윤봉길의 활동을 소개하고 21세기에 그의 꿈을 계승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소개하는 한글 영문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카드뉴스는 총 4장으로 구성되고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알렸고 그의 의거를 통해 한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임시정부가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19살에 야학당을 개설하고 농민 독본을 저술하며 교육에 힘썼던 윤봉길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윤봉길 의사의 꿈을 이어 21세기 독립운동을 하려면 먼저 한국의 역사, 문화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하며 독도와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크가 전개하는 SNS 포스터 공유하기에 참여하고 글로벌 청원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21세기 독립운동의 하나입니다. 카드뉴스 세 번째 장에는 거사일 아침 백범 김구와 자신의 시계를 맞바꾸었던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0주년을 맞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한인 애국단의 의열투쟁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결성된 임시정부의 특무조직인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단장이 되고 청년들을 단원으로 임명해 일제를 대상으로 의열투쟁을 전개한 단체입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로 부상당한 무라이 쿠라마츠의 대례복도 10년 만에 공개됩니다. 이 자료는 1992년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 60주년을 맞아 무라이의 후손 무라이 치토무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자료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목숨을 걸고 폭탄을 던진 이유는 전 세계에 한국의 상황을 바로 알리고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전 세계 1억 한류 팬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바로 소개하고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고발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알리고 윤봉길 의사에 관한 카드뉴스를 다운받아 여러분의 지인들과 해외 한류 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윤봉길 정신 이어나가기 사이트와 윤봉길 카드뉴스 사이트의 주소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